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최회장입니다. 이제 또 3교시 한번 달려볼까요? 최근에 제가 좀 며칠 동안 달렸더니 몸이 약간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몸이 약간 좀 무거워진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컨디션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컨디션, 몸의 상태, 건강 상태 잘 체크하셔서 하십시오. 제 아는 지인분도 갑자기 보니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뭐 간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상당히 좀 고생을 하고 있던데, 하여튼 간이 중요하죠. 이게 뭔가 시간이 지나도 잘 모른다더라고. 느낌이 안 오니까. 그래서 옛날에 뭐 그 TV도 나오고 때 뭐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하여튼 피로 많이 느끼면 간이 안 좋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간을 잘 보호하셔야 돼요. 특히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필요하면은 하여튼 간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예방을 잘 하라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 중에 우리가 또 분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분사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보니까 그냥 일종의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일단은 삼성이 이제 주력 상품 메모리 반도체죠. 이 메모리 반도체 D램 매출이 두 분기 연속 줄어드는 등 이제 고전하고 있어요. 고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이 파운드리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해야 한다, 그런 주문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주문이 나왔다. 나왔어요. 일단은 이 증권가에서는 유럽 현지 공장 그 증설과 그 파운드리 부문의 분사 후에 미국 상장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해가지고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여튼 뭐 지들 멋대로 막 그냥 보고서 만들고 어필하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12일 반도체하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증권이 8일날 발간한 그 재고로 보는 저점 체크, 뭐 지정학 패러다임 변화, 이 두 보고서가 업계의 주목을 좀 받았다고 하는데, 그 유승민 뭐 글로벌 투자팀장, 황민성 뭐 삼성증권 뭐 테크팀장이네. 하여튼 뭐 이런 뭐 관련된 연구위원들이 이제 집필을 한 거예요. 집필을 해가지고 그 두 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뭐냐, 거시 경제 악화와 D램 설비 가동률 하락 등 그런 시나리오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한다. 그렇게 전망을 한다. 거시경제 둔화로 해가지고 이제 소비자 가처분 소득이 약간 줄어서 그 제품의 그 재고 부담이 커지는 데다가 물류악재까지 이제 겹쳐가지고 고객사의 주문 중지, 매출 감소, 그리고 설비 가동률 하락,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그 자기들만의 분석이에요. 자기들만의 분석. 근데 한마디 하고 싶은데, 니들 그렇게 분석해가지고 제대로 맞추는 게 하나도 없더라 보면. 하나도 없어. 좀 제대로 하면 되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밥만 먹고 하는 사람들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예측이 안 돼. 안 그렇습니까? 밥만 먹고 하루 종일 뭐 이거 주식창 쳐다보고 주가 예측하고 기업 분석하는 사람들도 못 맞추잖아. 못 맞춰. 힘들어. 이 신의 영역이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일일비할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분석이 나온 배경에는 뭐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등 그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매출 그 부진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날 시장조사기관 그 옴디아에 보면은 1분기 삼성전자의 그 D램 매출은 전 분기 대비해서 900만 달러 감소해가지고 103억 4,300만 달러였다고 하죠. 한 13조 4,769억 정도. 지난해 3분기에는 115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한 뒤에 두 분기 연속 줄어요. 계속 줄더라. 글로벌 D램 가격 하락이 이제 실적 부진의 원인이에요. 이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이 됐는데, 이 D램의 그 범용 제품의 고정가가 지난해 10월에는 9.5%, 1월에는 8.1% 정도 급락하는 하락세, 이 하락세를 현재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또 중국 도시의 봉쇄 장기화 등 해가지고 거시경제 상황 극복은 물론이고요, 삼성이 비즈니스 모델에 큰 변화를 줘야 한다고 증권가가 요구하고 나섰다. 그 점이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
D램 매출 점유율이 42.7%로 이제 세계 1위인 사실과 별개로 비메모리 그 중심의 포트폴리오 확대 속도를 한시밥비 높여야 한다. 굉장히 급하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재고로 보는 저점 체크 보고서를 쓴 그 이종욱 수석 연구위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물량 출하가 원활치 않은 그 현상이 포착됐다고 하는데, 올 하반기에는 제조업체들이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약간 선제적인 그런 오더컷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더컷이 뭐야? 보니까 주문 중단이에요. 주문 중단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부진이 이제 서버 재고 조정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하는데, 약간 전장으로 퍼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제 공급 업체가 설비 가동률을 낮출 요인으로 뭐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그런 설명이고, 이런 까닭에 투자자들이 향후 이익이 잘 나올 것 같으면은 물론 매도하고, 안 나오더라도 매도할 것이다, 그냥 보수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그 산업용 그 데이터 수요하고 애플의 아이폰 출하량 그리고 PC 출하량 등의 의미 있게 늘지 않는 이상 지금의 실적 부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고수익 비메모리 파운드리 사업의 경우에 일부 업체만 만들 수 있고, 부품을 살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인데, 하여튼 그 이 수석위원회 표현에 따르니까 파는 것보다는 만드는 것이 더 힘들 지경이다. TSMC가 애플 독점 수주를 한 부분이 삼성에게는 뼈아픈 사실로 다가온다고 하는데, 삼성은 3나노 그 GA 공정 양산 체제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확보해 가지고 기대감이 높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사업 재편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 지정학 그 패러다임 변화 보고서에서는 극자에선 이유비죠. 그 노광 장비 선정 경쟁에서 이겨야겠죠. 이기고 파운드리 고객 확대하고 다변화를 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둘 모두 세계 최대죠. 세계 최대. 세계 최대. 그 경쟁 상대 미국의 인텔과 대만의 TSMC인데, 특히 파운드리 고객 확보가 까다로운 숙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건 다 아는 사실이고 누구나 모르는 사람 거의 없고요. 파운드리 고객 확보 현지화 전략과 관련해서 미국과 유럽 등의 파운드리 공장을 설립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죠. 삼성증권 추정치에 따르니까 삼성은 파운드리 부분의 고객 사별 매출 비중이 미국의 퀄컴, 삼성의 그 LSI에 쏠려 있다고 하는데, 엔비디아도 있죠. 하지만 애플과 유럽 고객 중 비중이 작다고 합니다. 하여튼 애플과 유럽 고객 등은 비중이 작다. 그 보고서는 그 파운드리의 경우에 이 고객과의 접점이 더 중요하므로 현재 이제 삼성전자의 그 미국 공장 추가 설립 같은 그런 적극적인 현지화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유럽의 파운드리 공장을 설립하는 것도 뭐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합니다. 우수 인력 수급에도 발등에 물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삼성증권에 따르니까 TSMC에는 삼성 파운드리 부분에 2만여 명보다 3배가량 많은 6만여 명 정도가 이제 근무하겠죠. 어쩔 수 없지. 뭐 TSMC가 이제 파운드리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뭐 삼성보다 많은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R&D 분야로 좁히면은 삼성 3,000명대, TSMC는 1만 명으로 약 3배 이상 벌어진다고 하고 있고, 이 같은 반도체 인력 수급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파운드리 부분을 분사해가지고 임직원들한테 미래 보상 기대감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데, 해외 인력 흡수와 인류 엔지니어 육성 등을 위해서 이들의 동기부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강조한 이른바 매기론을 반도체 부분에 적용할 때라고 합니다. 매기론의 핵심이 뭐냐? 건전한 위기의식과 경쟁을 통해 가지고 인류 인재의 동기부여를 높인다는 그런 의미. 그래서 매기론. 하여튼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해야 한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보고서는 SK는 인텔의 낸드 부분을 인수한 이후에 미국에서 상장 시도를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도 이제 파운드리 부분을 분사해 가지고 미국에 상장한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참 의외로 재미있는 삼성증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삼성증권의 이제 연구원들이 모르겠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냥 생각이니까.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쉽게 분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재용 부회장이 그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제가 볼 때는 저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이 삼성전자 자체는 이게 국민주야, 국민주. 이 국민주고 500만이 넘어요, 주주들이. 그 주주들한테 500만 주주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과연 삼성이 이재용이 그게 모험을 하겠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현실성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차라리 그냥 따로 상장하는 게 낫지 꼭 분쇄해가지고 상장한다는 것은 나스닥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좀 뻘짓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뭐 누구나 다 뭐 증권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괜히 관심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뭐 삼성전자가 더 발전할 수 있느냐?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는 그래요. 여러 가지 기업이 있으면 또 이게 각각의 유기적인 관계를 연결돼 가지고 더욱더 시너지 될 수 있어요. 뭐 지금까지 뭐 파운드를 해가지고 TSMC가 잘해왔지만 TSMC가 영원하다? 영원히 막 계속 1등 할 수 있다? 과연 삼성에도 막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삼성전자가 저는 더욱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하다 보면 너무 말이 길어질 수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는 차후에 한번 기회 되면 이야기를 할게요. 하여튼 삼성증권에서 보고서에서 그냥 내뱉은 그런 이야기니까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현실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렇듯 이제 3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또 다음에 또 시간 되면은 여러분들께 또 삼성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활기차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그런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